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6권 한 운명적 인간의 나상 기사 회생. 공화당 서인석 대변인은 투표일 이틀을 앞두고 나온 민정당 윤보선 후보 측의 폭로에 대해 박정희 소령은 관제 공산당으로 몰린 적은 있으나 여순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받은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 말은 부분적인 진실을 담고 있을 뿐이다. 공화당은 윤보선 측에서 박정희 후보는 여순 반란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말하는 것을 약점으로 삼았다. 박정희는 여순 14연대 반란 사건 토벌사령부에 작전 장교로 근무한 적은 있으나 반란에 가담한 적은 없고 그 이후에 있었던 숙군 수사 때 체포됐던 것이다. 공화당은 윤보선 측 주장이 이런 허점을 파고들어 박정희 후보는 무고하다고 우겼다. 서인석 대변인은 이런 폭로를 투표일 직전에 발표함으로써 해명의 기회를 주지 않고 국민을 현혹시키려 한다고 비난했다. 투표 하루 전인 14일 민정당 임시대변인 김영삼은 윤보선 후보가 사실상 연금 상태에 있다고 폭로했다. 김 대변인의 발표에 의하면 윤보선 후보의 자택은 13일 밤부터 10여 명의 기관원들에 의해 포위됐으며 실질적으로 연금 상태 하에 있다. 신변 보호를 위해 5명의 경찰관이 있는데도 요청하지도 않은 감시를 받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경은 반박 성명을 발표했다. 경찰은 민정당에서 지방당원들을 집단 상경시켜 친여 정치단체 회원으로 가장 윤 씨를 습격한다는 정보가 있어 정복, 사복 경관으로 하여금 윤 씨 집 부근의 연도 경비를 강화했을 뿐이다라고 했다. 김영삼 대변인의 이 엄청난 주장은 신문에 크게 보도됐고 경찰의 해명은 1단 기사 정도로 실려 선전전에서는 야당이 승리했다. 1991년에 나온 윤보선의 회고록에는 이 사건에 대한 언급이 한 줄도 없고 윤보선의 행동이 제한당했다는 증거도 없다. 경찰이 증파한 경호 인원을 김영삼 대변인이 윤 후보를 연금시키기 위한 감시요원 배치로 각색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치안국장 이소동 장군은 연금 사건이라니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기억도 나지 않는다면서 그 뒤 야당의 항의를 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 이 선거를 면밀하게 감시하던 미국 측의 보고에도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한 언급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다. 여당에 의한 금권, 관권 선거와 함께 야당에 의한 이런 조작과 선동도 같이 비판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반민주적인 행위인 점에서는 같기 때문이다. 1963년 10월 15일 아침 장충동 2가 제1투표소에 나온 박정희 후보는 새치기를 해도 좋다는 주변의 권고를 사양하고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렸다. 그는 앞에 선 사람들에게 말을 건네고 어머니 등에 업힌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기도 하는 등 쇼를 싫어하는 박정희로서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 기자들이 그런 행동을 지적하면서 부동표가 많이 쏠리겠습니다 라고 농담을 했다. 박정희는 개면쩍게 웃더니 줄을 선 약 300명의 유권자들을 가리키면서 부동표요. 기껏 요만한 부동표를 얻어 무엇한단 말이요 라고 했다. 이날 윤보선은 투표를 하고 안국동 자택으로 돌아왔으나 집안에 머물 기분이 아니었다. 지친 심신을 좀 쉬게 하려고 집을 나섰다. 그때 지프를 타고 집에까지 따라와 있던 한 미군이 다가오더니 백병원으로 가라고 했다. 아내와 함께 백병원에 도착하니 2층 원장실로 안내됐다. 원장은 보이지 않고 간호사 같은 젊은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윤보선을 보자 진찰 준비는 하지도 않고 원장실 뒤쪽에 난 문을 열고는 빨리 나가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영문을 모른 채 문 밖으로 나가서 계단을 따라 내려가니 아래에는 폭스바겐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다. 운전석에 앉은 한 미국 부인이 시동을 걸어놓은 채 윤보선을 향해서 타라고 손짓을 했다. 윤보선 부부를 태운 차는 한남동으로 달렸다. 미국인 부인은 자신의 집으로 윤보선 부부를 데리고 들어간 뒤 비로소 신분을 밝혔다. 윤보선의 회고록 외로운 선택의 나날에 따르면 이 부인은 남편은 미국 정보국에 근무하는 캐디 중령이고 윤 후보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남편이 시키는 대로 우리 집에 모시고 왔다고 설명하더란 것이다. 그제서야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미국 정보국에서는 나에게 닥칠지도 모르는 위험 때문에 신변을 감시해왔고 투표가 끝나자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킨 것이었다. 나는 그 집에서 이틀을 머물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한 나라의 야당 총재이고 강력한 대통령 후보가 이틀간 미국 정보기관원 집에서 안전을 도모했다는 것은 약간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윤보선의 당선 가능성이 대두되던 10월 4일 미 국무부는 주한 미국 대사관에 대해 군사정부의 강경파가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것에 대비하여 일종의 비상계획을 세우도록 지시했었다. 이 비상계획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윤보선의 증언과 연결시켜 추정하면 미국 측이 투표 및 개표 기간 중 윤 후보를 보호하는 것이 그 핵심적 내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 측으로서는 이 일이 처음도 아니었다. 1952년 여름 부산 정치 파동 때 미국은 이승만 대통령에 도전하던 장면을 숨겨서 보호해 준 적이 있다. 장면은 그 뒤 이승만 대통령 아래에서 부통령으로 있을 때 미국 측에 대해서 만약 대통령이 유고되었을 때는 내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취임할 때까지 48시간 정도 나의 신변을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한 적도 있었다. (1963년 10월 15일) 오전 투표를 마친 박정희 부부는 2대의 승용차 편으로 경주로 달렸다. 이유락 최고회의 공보실장, 박종규 경호대장, 지용창 주치의, 신동관 경호관이 수행했다. 일행은 경주 불국사 관광호텔에 들었다. 이 운명의 밤 윤보선은 미국 정보기관 요원의 집에서, 그리고 박정희는 민족사의 영광이 서린 불국사 근처에서 국민의 심판을 기다렸다. 박정희 부부는 110호실, 이우락 실장은 103호실에 들었다. 110호실에서는 개표중계 라디오 방송 소리가 새나왔다. 103호실에서는 이 실장에게 개표 결과를 알리는 전화벨 소리가 자주 울렸다. 개표 직전까지도 박정희의 낙승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초저녁 투표함의 뚜껑이 열리면서 의외의 드라마가 펼쳐지기 시작했다. 윤보선 후보가 앞서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16일 새벽 3시 현재 윤보선은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충남에서 박정희를 크게 앞섰다. 박정희는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에서 윤보선을 압도했다. 부산은 막상막하. 남북으로 표의 흐름이 극명하게 갈린 것이다. 윤보선은 약 82만 표, 박정희는 약 80만 표. 2만 표이던 표차는 계속 벌어져 한때는 23만 표의 격차를 이뤘다. 불국사 관광호텔 110호실에서는 라디오 소리도 멎었다. 박정희는 책장을 넘기다가 잠에 들었다고 전해진다. 유경수는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바깥으로 들고 나와 심각한 표정으로 개표 방송을 들었다. 다음날 아침 박정희는 이우락 실장, 주치의, 지용창 등 수행원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함께 했다. 박 의장은 간밤에 개표 중 사고는 없었는가라고 물었다. 이 실장은 개표는 순조롭지만 표차는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때 윤보선은 약 7만 표 차이로 박정희를 앞서고 있었다. 박정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공명선거란 집권자가 떨어져도 좋다는 마음의 준비와 결심이 있어야지. 사실 나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 이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또 다른 인물은 민기식 육군 참모총장이었다. 그는 선거에 군부가 개입하는 것은 저지시켰으나 육군 본부와 논산훈련소에서만은 지휘관이 장병들을 상대로 박정희 홍보를 하도록 했다. 16일 새벽 박정희의 패색이 짙어진다고 판단한 민기식은 책상 정리를 하면서 형무소에 들어가 입으로 또 준비시켰다고 한다. 민기식은 육군 본부와 논산을 제외하고는 군인들이 몰려 사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윤보선 후보의 표가 박정희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것을 보고는 군인들이 처음으로 소신껏 투표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역 앞 에비슨 회관 앞에 있던 공화당사는 공황 상태에 빠져들고 있었다. 기획상황실에서 전화기 19대를 통해서 개표 상황을 집계하던 20여 명의 당원들은 15일 자정을 넘기면서 윤보선이 본격적으로 앞서 나가자 연필과 전화통을 집어던지고는 안절부절 못했다. 이들을 지휘하던 김용태도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5.16 전야 광명인쇄소에서 김종필, 이낙선과 함께
혁명 공약을 인쇄하는 일을 감독했던 김용태는 운전기사를 시켜서 권총을 가져오게 했다고 한다. 선거에서의 패배는 자신이 목숨을 걸었던 5.16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을 뜻한다고 생각한 그는 에비슨회관 뒷동산의 아카시아 숲에서 자결할 궁리를 했다는 것이다. 15일 밤에는 사람들로 붐비던 공화 당사도 박정희가 질 것 같은 분위기로 돌자 어느새 자취를 감추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 썰렁해지기 시작했다. 일부 당원들은 컴컴한 방 구석에 모여 이러면 진다. 중앙선관위에 전화를 걸어 개표를 중단시키자고 합의했다. 김영욱 정보부장의 지시다. 개표를 중단시키자라고 떠드는 사람도 있었다. 이들을 단호하게 눌러버린 사람이 김용태였다고 전한다. 그는 그런 무모한 짓이 어딨어. 조용히 기다려봐 라고 호통을 쳤다. 제자리로 돌아간 당원들은 입버릇처럼 되어 있던 절대 다수니 65% 지지니 하는 소리는 아예 팽개치고 그저 한 표라도 더 나와야 할 텐데 하면서 발버둥치는 모습들이었다고 한다. 16일 오전 개표 진척도가 늦었던 전라도, 경상도의 투표함이 본격적으로 열리고 박정희 표가 쏟아지면서 박정희, 윤보선의 표차는 좁혀지기 시작했다. 16일 오후가 되면서 박정희 후보의 신승이란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다. 16일 저녁부터는 박정희가 역전승의 대세를 확실하게 잡았다. 17일 새벽 4시 현재 박정희는 윤보선에 대해 약 9만 2천 표 차이로 앞서고 있었다. 박정희를 경주까지 수행했던 한 측근은 10월 16일 새벽을 넘기는 일은 5.16 새벽 한강을 넘어서는 일보다 더 어려웠고 지루했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는 17일 오후 3시에 전국 개표를 모두 끝냈다. 5대 대통령 선거의 투표율은 84.9%, 유효 투표율은 91.3%, 박정희는 470만 2640표를 얻어 454만 6614표를 얻은 윤보선을 15만 6026표 차이로 둘러 제5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서울, 경기, 강원, 충청 지역에서 크게 패배한 박정희는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에서의 압승으로 이를 만회했던 것이다.